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끝장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려 7시간 반 동안 규제 혁파에 대한 토론을 장관들과 기업인들을 모시고 했고 심지어 저녁도 안 먹고 밤늦게까지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보고 대통령의 그 체력이 대단하다. 그런 평가도 있었고 의지를 한번 제대로 과시하려는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우리 경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혁파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제는 원수다, 암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제는 또 한 번 규제를 막는 공무원은 도둑질 행위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규제를 챙기려는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규제에 대해서 사설을 썼던 최경옥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제 그 끝장 토론을 상당히 길게 봤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 참석자들이 화장실은 제대로 가면서 하는 건지 밥은 먹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건 실감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규제의 피해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에 저런 규제도 있었나. 뭐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은 5kg 이내 빵집에서만 빵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길거리에서 많이 뭐 붕어빵도 사 먹고 또 뭐 어묵도 사 먹고 하는데 그런 음식 트럭들이 다 불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새삼스럽게 느끼고 깨닫고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문제의식, 규제의 현실, 어떤 생생한 현장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성과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그 별그대의 그 연속극에 나온 의상을 중국 네티즌들이 살려고 하니까 한국의 액티브엑스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못 산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혹시 좀 들어봤습니까? 예, 그 이제 액티브엑스가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는 모든 쇼핑몰이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공인 인증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카드 번호를 넣게 돼 있는데요. 이제 공인 인증서를 구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그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저희 소비자들도 이제 해외에서 온라인 직접 구매를 직접 많이 하는데 직구를 많이 하는데 그쪽은 그냥 신용카드 정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한번 구매를 하면 그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됩니다. 아주 쉽게 배송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온라인 강국인데 이런 액티브엑스 같은 이런 공인인증서 물론 이런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제는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7시간 반 동안이나 저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어제 이제 그 회의에서 언급됐던 그래서 거기서 지목됐던 규제들은 풀릴 거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부작용,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은 거기에서 지목되지 않은 또는 제기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별다른 언급을 안 한 그런 규제는 또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저건 안 풀어도 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작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규제가 어떤지 이런 건 다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 꾸준히 디테일하게 아주 조목조목 챙겨서 진짜 풀어졌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5개의 규제가 있는데 한두 개 풀고 다 풀었다 잃어버리면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5개가 다 풀리도록 부처별로 중복돼 있는 규제 또는 뭐 이런 규제들을 제대로 푸는 그런 일들이 이제 후속 조치가 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긴 토론을 하고 전 시간이 생방송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한 2시간 정도를 봤었는데 그 토론을 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바뀌겠구나. 뭐 시원한 느낌, 그 시원한 한방 이런 느낌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진한 점은 좀 없었는지 어떻게 봤습니까? 예, 사실은 어제 이제 그 회의는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벤트성이다 또는 뭐 극장식 정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그 규제 혁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민원 수리형,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왜 안 풀립니까라고 해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게 또 있는 규제를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 없는 거는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이제 민원 수리형 또는 소원 수리형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법률로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사건 사고가 이런 게 터지면 이제 부처들이 막 나서가지고서는 이 규제를 막 때려 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법률로 되는데 이제 국회 협조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죠.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앞으로는 규제개혁 회의를 이제 정례화해서 국회라든가 여야 할 거 없이 또 정부 다 들어오고 특히 이제 일반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자체의 조례나 또는 시의회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규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도 시도지사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규제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 모여서 하나의 규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해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해법을 내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안 움직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뭐 움직인 사람에는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그 감사원장이랄지 좀 사과도 한번 하고 입장 표명 같은 거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감사원이 뭐 사실 제가 어제 회의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야, 감사원은 대통령 앞에서도 끄떡 안 하는구나. 사실은 그 생각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안 해주면 나중에 뒤탈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소원 수리를 해서 풀어주려고 막 뛰다 보면 부처들 가서 협의하고 막 이러다 보면 네가 뭐 먹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 십상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감사원의 감사 행태 그리고 왜 결과만 놓고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에 어떤 이런 거는 보지 않고 결과만 놓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문제 삼는 그런 거는 정말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감사원한테 어떤 감사 방식의 혁신 방안을 내놔라 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도 예산감사, 조직감사 이런 것들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개개인 공무원의 어떤 일탈행위에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제 많은 문제점은 도출됐는데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게 몇 개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아주 핵심을 찌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규제는 공무원 손에 달려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뛰게 하겠다. 그럼 공무원들이 규제 그래서 협파에 어제 대해서 그 3개월 내에 그것도 이렇게 이 규제가 규제의 필요한가 필요성을, 예.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죠. 예.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한테 이제 그 규제 열심히 하는 쪽은 어떤 그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에서 페이버를 주고 규제를 제대로 안 하거나 보신주의를 일관하는 공무원 조직이나 부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확실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게 이제 제도화가 돼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그 회의에서도 어떤 그 참가자가 제안을 했는데 영국에 이제 그 레드 테이프 그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3개월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그 규제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 규제가 한 15,6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올해 말까지 미등록된 규제를 모두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 위로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총리실에 규제조직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어쨌든 총리실로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내놓은 이 규제 혁파가 과연 이번에는 성공하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어떤 그 대통령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정말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계속 챙겨야 됩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정과 지자체까지 다 참여해서 대통령 주재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또 지금 이제 어제 그 회의는 마라톤 회의를 하긴 했지만 모든 분야가 다 망라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 이번에는 환경 분야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 게임 분야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꼭 없애야 되는 규제 5개를 골라내고 그 규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다시 벌여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혁파 회의를 끝난 다음에 발표로는 현재 규제의 20% 정도를 내년까지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10% 그리고 내년에 10%, 20%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위기를 보면 약간 불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10%만 하고 못하고 말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감안해서 좀 정광석화 같이 해주시고 어차피 규제는 전쟁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것이 한국을 개조할 주요한 주제이고 대통령이 주제를 잘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저항 세력을 이기고 마침내 완수해내느냐 하는 데 달렸다고 봐집니다. 한국이 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규제의 전쟁에 승리해야 할 것이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있다면 한국의 근에노믹스는 바로 이 규제 혁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패는 1년 내에 한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착착 준비해서 잘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